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일목균형표 이론 강좌입니다. 이 중에서 일목변화일 계산을 우리가 주로 차트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일수 계산을 하는데요. 이걸 매번 새로 해야 되니까 뭐 차트를 프린터해 놓고 거기다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과거에 손으로 차트를 그릴 때는 그냥 그 차트에다가 일자 표기를 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장기간도 보고 단기도 보고 하니까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일수를 조금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엑셀도 함수를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잘 뽑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접근하지도 않고요. 그것도 저는 할 줄 모르고요. 뭐 임시 공휴일이나 막 이런 거 막 빼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엑셀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변화일 이야기 강좌를 하다 보면 일단 뭐 기본 수치가 뭔지 대등 수치가 뭔지 변화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제 채널에 일목균형표 차트 강좌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시간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녹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라고 하면 잘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는 조금 없는 내용을 일부 추가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목균형표 시간론을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변화일에 대한 기초 강의 하나 녹화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하는 방법 두 개로 나눠서 녹화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시간론은 뭐 변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차트의 가로축에 일수 시간상의 리듬을 계산을 해서 어디 점에서 시세가 변할 가능성, 여기서 변한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환점, 추세가 가다가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그런 상투죠. 내려가다가 뒤집는 그런 바닥이죠. 전환점. 그걸 찾는 게 주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표치 계산을 하는 것도 올라갈 때 상승 목표치 얼마, 그럼 거기를 상투라고 가정하거나 미리 한번 예비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하락 목표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서 이 하락이 끝날 것인가. 가격적으로 접근하면 일목의 수순론, 목표치 분석법이고요. 그걸 차트에 가로축을 하면 시간론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를 2024년 8월 15일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7월 25일 그리고 특히나 8월 5일에 아주 상하 급변동이 크게 올 수 있다고 오래간만에 제가 날짜를 불러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은 8월 5일 날 역사적 최대폭 폭락을 했다가 이날 바닥을 잡고 뒤집어버렸습니다. 이날 변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내려갈지 가격은 우리가 감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표치가 여러 가지 있으나 물론 변화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거 이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하기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감히 주창을 하자면 제가 일목균형표 원전 한글 번역판도 2010년 11년에 발간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발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2001년 제가 원전을 가지고 온 이후로요. 2002년부터 한국경제TV 나오고 뭐 TV나 그 다음에 신문기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변화일들을 좀 예고를 해왔는데 중요 큰 변곡점을 사전에 예고한 걸로는 저보다 더 많은 횟수, 더 큰 적중률을 보인 사람이 아마 아직은 없을 겁니다. 아직은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번 8월 5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것이 오기 전에 7월 25일도 그렇고 그죠? 여기 변화일이 온다고 특히나 8월 5일은 엄청나게 크게 등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이날 빠졌다가 뒤집어 버릴지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갈지 고민인데 이날 빠지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바닥이다 이렇습니다.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순조로운데 중간에 한번 접을 줄 알았는데 쉴만하면 주간 신규 시력 수당이 좋게 나오고요.
또 쉴만하면 미국이 요 앞날 PPI, CPI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 잔소리 지나가고요. 약간 요런 자랑도 들어가야 아, 저게 공부를 해볼 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럼 뭐하러 배워요? 지나간 게 안 맞으면 앞으로도 잘 안 맞습니다. 지나간 거라도 잘 맞아야 앞으로도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시간론은 기본 수치가 있고 대등 수치가 있습니다. 이건 일목산인이 정한 것이고요. 기본 수치는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처럼 아예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험적이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꾸 이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옛날에는 한 달에 개장을 한 25일 6일 했으니까 일목 기본수치 1기가 26 그거 아니에요. 정권시장 아예 그 이전 일목산인이 오죽하면 부모 미생 이전의 나 그랬습니다. 이 불교적인 용어인데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는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그러니까 정시, 경기 변동, 식물의 작황, 흉년, 평년, 고기가 많이 잡히다가 말다가 모기가 많았다가 적다가 이 수많은 것들의 주기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근원으로 들어가서 아예 선험적입니다. 독립적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정권시장하고 독립적이에요. 이걸 자꾸 기본 수치를 그래서 정권시장 일수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이렇게 바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대등 수치가 커버하거나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예 관념적인 숫자예요. 숫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등 수치는 유동적이고 후음적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 흘러왔던 지나온 시세, 과거의 파동에서 특정한 어떤 리듬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후험적이에요. 선험적이지 않고. 이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그냥 다 아실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뭐 변화일은 곧 전환 일이고 근데 변화일에 전부 뒤집지만은 않으니 상승의 연장이 걸리거나 하락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깝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격 목표치도 1차 바닥, 2차 바닥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1차에 무너지면 이거 소용없네가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한 2차 바닥까지는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성된달까. 그 다음에 여러 날짜와 가격폭으로 상승 혹은 하락이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더 가더라도 최종적인 상투나 바닥은 어떤 가격 목표치나 몇 개의 변화일 중에서 하나가 달성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일이 되면 대개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지수 시세 자체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시장 내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일은 지수를 우선으로 하고요. 전체 시장. 그 다음에 종목을 다음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수치 뭐 사례들 있는 거 했고요. 일목산인이 쓰신 원전 책을 보면 9, 17, 26 이걸 단순이라고 해놨습니다. 단순.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코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다. 이는 다른 아무런 감이 없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사실 9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서 발견입니다.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숫자고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서 전 종목을 무는 종이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동서고금의 숫자와 수치 주기와 관련된 수많은 책을 섭렵을 해가지고 다 적용을 해보니 9가 기본이더라. 이건 일목산인의 의견입니다. 일목산인의 본인의 공부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수법으로 17, 26까지 가는데 여기까지가 단순 기본 수치예요. 이걸 1절이라고 하고요. 9를. 이 기호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에는 모노종이 차트를 그렸기 때문에 숫자를 안 적고 이렇게 기호를 표시했습니다. 17을 2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자가 이 마디절자죠. 시세의 한 마디다. 한 마디다. 그 다음에 단순 26을 1기라고 합니다. 1기는 3절입니다. 이러면 되게 시세가 한 기 달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 3, 4, 2, 5, 7, 6 가면 1순 걸음이다. 시속 한 바퀴 돌아도. 그러니까 226 가면 이거 3배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그럼 이건 1환이라고 하고요. 이 3배를 가면 676입니다. 이게 1순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원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 기본수치고요. 그 다음 복합은 이 숫자들을 조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 2배 하면 33이 돼요. 2배 하면 34인데 겹치는 거 하나를 빼거든요. 곱하기 2 해가지고 33이 되고요. 42는 17과 26 합친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65가 있고, 65는 33을 2배 하면 되고, 6으로 2배 하면 129 되고, 171. 그 일목산인이 원전에 적어 놓은 10개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 복합사에 이게 숫자가 없죠. 이게 원전에도 보면은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복합사가 뭔지를 안 해놓고 있는데, 이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목현기 연구소에 보면 이 사람은 복합사를 반기 26이 1기죠. 반기면 13이에요.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일목산인이 복합사는 굳이 책에서 정확하게 몇이라고 안 적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거 몰라도 우리가 시세 분석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가장 기본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76은 이제 1순위니까 이것도 잘 맞는데, 어쨌거나 책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복합 수치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기본 수치 이제 9, 17, 26이 단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산이 되면서 33, 42, 52 또는 51, 그 다음에 65, 76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또 짝을 맺어요. 짝을 맺다 보면 숫자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럼 33과 41을 합치면 74가 나오는데, 33이 짝, 9가 1절이고 2절이죠. 그죠? 17이 2배 이면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6이 3절이죠. 예. 3절 17과 26 합치면 이게 43이죠. 그죠? 근데 겹치는 하나를 빼요. 그럼 1은 5절이잖아요. 65는 33이 2배니까 이게 8절이죠. 76은 9절이죠. 52는 26, 3의 2배니까 이게 6절이죠. 아까 기호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거기 보면 기호 1, 2, 3, 4 나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3, 3, 4, 2는, 3, 3과 4, 2는 합치면 9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치면 74가 되고요. 그 26을 3배하면 76이 되고 이래요. 이러면 여러분 76, 74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74일 뭐 오늘이 변화일이냐 아니면 내일 모레 76이 변화일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거나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 언저리 오면 여러분 76일을 왔는데 거기서 뭐 하루나 3일이나 이 50포로 소백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2와 41을 합치면 원래는 이게 84에 하나 빼면 83이 되잖아요. 그것도 일목산인은 81이라고 적어놨으니 81 또는 8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2도 52 또는 51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와 65 42는 뭡니까? 5절이잖아요. 65는 8절이죠. 그럼 이게 13절이잖아요. 13절은 106이 돼요. 6516은 193, 343, 399, 450 이런 숫자가 자꾸 가는데 이걸 여러분 시장이 193일이나 343일을 이래 하나의 파동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국의 장기 주공월봉이나 중국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 보면 진짜 중간에 제대로 된 조정 없이 파동이 엄청나게 길게 가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190일을 간다, 200일을 간다, 300일을 간다. 그럼 반드시 중간에 그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43일을 가고 이러지. 그러면 그 속에 이 안에 파동들이 들어가면서 이 변화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6이 들어오고 여기는 뭐 40이나 50이나 뭐 65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130, 141일이죠. 아, 그래도 이게 한 200일은 더 가야 되네. 그럼 이게 한 200일 정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안에서도 파동이 또 쪼개지면서 이러면서 오지. 한 방에 343 이렇게는 안 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합을 통해서 34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아까 보신 가장 그 기초적인 숫자들 있죠, 그죠?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는 건데, 그 근능표 이제 기본 수치에 이 1, 2, 3절이 단순 기본 수치가 있고요. 3, 3, 4, 2, 5, 2, 6, 5, 7, 6을 주로 많이 쓰는데 희한하게 7절이 없어요. 근데 실전에서 매매하다 보면 자, 요거 꿀팁 방출입니다. 이 숫자는 많을수록 귀찮죠. 숫자가 몇 개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58 요 영역도 변화가 자주 발생됩니다. 근데 58을 외우려면 힘들고요. 아, 26 3절과 33 4절 합계 7절이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로 뛰어넘었잖아요. 7절에 한 58 정도가 있다. 그럼 52와 65 사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6개, 요렇게 7일, 요렇게. 양편되게 하면 이게 7일, 이게 8일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거 있다. 제가 이거 하나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복합 기본 수치를 보셨는데 이제부터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복합이거든요. 3, 3의 2배가 65라고 그랬잖아요. 4, 8. 17의 2배가 3, 3이라고 했고요. 2, 4. 이거 2배수 관계거든요. 3, 3, 6, 5고요. 그 다음에 26은 9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76은 26의 3배수니까 3, 3은 9, 9배가 됩니다. 요거 3배입니다. 그 다음에 26의 2배는 6, 52가 되고요. 요런 일종의 수열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끼리 만약에 파동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26일을 올라가고요. 9에 26으로 가면은 이게 33 영역이거든요. 그럼 26에서 33을 가면 58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자 17에 16, 42는 여기 있습니다. 17에 33 가면 이거 49잖아요. 17에 33 가면 2와 4니까 6절이죠. 근데 그냥 3절 26을 2배를 내면 51 오고요. 1절 33으로 하면 49를 가요. 49, 52 이 다 6절의 영역인데 우리가 49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일목사님 책 보면 또 어려운 게 이 변화일이 앞뒤 유격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 잡습니다. 유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단순구는 아예 골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우선은 그냥 딱 중심이 되는 숫자 9만 외우시면 돼요. 그 앞뒤로. 근데 이게요 7일 빠지다 돌 수도 있고 11일 빠지다 돌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9일을 전후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7일 정도부터 안 빠지더니 돈다. 9일 바닥 만드는 거 한 11일 정도까지 바닥 혼자 보이다가 돈다.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안 그러면요 골머리 아파집니다. 17은 13부터 21의 폭을 가지요. 좀 심한 말로 이러면 미치는 거지. 17이 2절인데 13 반기에서부터 21일까지 다 이 영역이라고 하면 이 도대체가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26일도 앞뒤로 2일 정도씩 해가지고 좌우로 한 4일 양편넘게 5일 정도 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욕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1 이평선 부근에서 살짝 딛거나 조금 미달하거나 조금 오버하면서 가면 21선 지지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하겠어요? 근데 실전에서 가다 보면 시세가 요렇게 왔다 가는데 21선 조금 미달하거나 21선 살짝 깨다 돌아가거나 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비율이 있죠. 그죠? 추세기법에서는 3% 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3%만 해도 사실 좀 위폭이 큰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목표치 거기 딱 있고 지지 저항선 올라갈 때 있지만 딱 닫고 꺾어지면
9일에서 딱 꺾어지고 17일에서 딱 꺾어지면 가장 좋죠. 판단이 가장 좋죠. 그런데 살짝 그 미달해서 혹은 요 언저리 와가지고 찌글찌글 하다가 막 간다든지 요 살짝 깬 상태에서 찌글찌글 하다가 올라가 버린다든지 일수도 그래요. 여기 9일이 있는데 이 부근서부터는 조금 찌글찌글 하다가 혹은 9일을 지나서도 약간 찌글찌글 하다가 꺾어진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 다 하면 복잡하고요. 이 폭이 있다면 폭. 그러면 그 폭이 있지 이렇게 숫자 많이 나오지 포기합니다. 포기해. 욕 나옵니다. 쭉 계속 제가 한번 해볼게요. 17에 26 다음에 40, 33 다음에 49, 42 다음에 58, 52 다음에 68, 60 다음에 81, 17에 76 다음에 92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 파동이 어떻게 갈 때 이게 기본 수치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26에도 33 다음에 58 나오고요. 40 다음에 67 나오고요. 네. 26에 65 다음에 90 나오고요. 33이 더하면 74, 84 보세요. 수많은 일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거거든요. 76.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일목사님 말씀처럼 뭐 117, 129, 172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숫자를 쫙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종의 소트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저기 원전에 나오는 복합 수치들이 있죠. 큰 것들, 이 파동이 오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6, 117 이후에 129, 172, 그 다음에 76의 3배인 226, 226의 3배인 676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전에 막 숫자 막 더했던 거하고 제가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면 이 빨간색 표시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에서도 나오는 기본 수치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8이 있었죠. 그 다음에 67, 68 조합도 있었는데 이거 뭐 대충 이쪽으로 좀 묶고요. 74는 76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42, 42 더하나, 그 다음에 33에 뭐 50이 더하나 이러면은 81에서 84 정도 나오니까 83 정도. 그러니까 원래 42 더하기 42면 84에 마이너스 1 하면 83이거든요. 근데 81, 84 나오니까 한 83 정도. 이걸 중심으로 두는 거죠. 76을 두고, 뭐 65나 67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90, 92, 3도 그냥 뭐 묶으면 한 92 정도. 103, 106, 108도 뭐 묶으면 한 106 정도. 이런 식으로. 127도 있지만 129, 116도 있지만 11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굵게 가면 이렇게. 이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쩌다가 한번 140일 만에 돌아섰다. 사실 이런 건 드뭅니다. 네. 완전 무시는 안 해도 이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것처럼 요런 한 숫자들 정도 요런 정도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많죠. 그래도 많죠. 이거 변화일은 아까 보신 건 이제 1절 9, 17, 26으로 이렇게 3파동 26이 또 3파동 가면 76. 이건 가장 정형적인 숫자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6이 3파동 가면 226. 226이 세번 반복되면 616. 그런데 시세가 226으로 올랐다가 226으로 빠지다가 266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은 잘 없죠. 그냥 기본 얼개가 이렇다. 그 다음에 기본 수치가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이 된다. 이게 만약에 올라갈 때 9일을 올라가고 9일을 빠졌다가 하면 이게 17이 되는 겁니다. 겹치는 거 빼거든요. 그 다음에 17을 가서 꺾어져 버리면 일종의 대등수치고요. 안 그래도 17을 또 간다? 아니요. 9일로 더 갔네. 아니, 왜 이러노? 이게 959입니다. 예, 959입니다. 이게 두 칸을 가서 이게 17이 됐죠? 한 칸 더 가니까 2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7과 17 더하니까 33이 되고요. 323이 9로 가니까 혹은 17에 26이 가니까 이게 42가 되고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세가 정형화된 시세 차트라고 파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혹 보면 정말 이렇게 정형화된 파동이 딱딱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기본 수치가 와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딱딱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는 25, 26일 걸렸고요. 17일 올라가고 17일 올라가고 17일마다 뒤집어지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일입니다. 그럼 17일 가는 게 3.3 기본수치 변화일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쪽은 기본수치인데 직전 고점 33일에 상투치고 또 17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유명한 2002년 3월 5초, 2004년 3월 5초. 이게 17일 동안 지수가 고점에서 한 23% 정도 가까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파생이 초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인가 이날이 파생 만기였을 겁니다. 아마 17.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거 있죠. 그죠? 다음날 아침에 60분 봉 두 번째 봉 구도장이 올라갈 겁니다.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적인 이런 사례들이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등수치 갈게요. 대등수치는 그냥 간단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일목은 기본수치 적용이나 목표치 적용이나 항상 기점, 중심점, 네? 기점을 딱 잡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던 일수만큼 거기 하필 꺾였는데 이게 기본수치면 판단이 편하겠죠, 그죠? 근데 대등수치는 올라갈 때는 이게 상투일지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17일 올라갔다면 이런 기본수치인데 뭐 예를 들어서 10 한 5일 정도 올랐다 그러면 기본수치는 아니잖아요. 기왕이 15일 올랐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15일이 왔다? 그럼 15일이나 기본수치 17일 되면 벌써 마음의 준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뒤집네? 이거죠. 이게 대등수치예요.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일 빠졌는데 9일 올라갔다 대등수치다. 여기서 꺾일까? 하고 있는데 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1대1 파동입니다. 이걸 본의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건 일목에서 말하는 정확한 마주보기. 딱 마주보기. 이걸 대칭형 구도, 시메트릭 구조, 이러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I 파동, 그 일목에서 한 번 상승한 걸 I라 그럽니다. 한 번 내리면 I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파동으로 오르거나 내리면 이걸 V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파동하고 두 파동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이 하나와 이 두 개가 길이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두 개가 오고 이쪽이 하나가 올 수도 있겠죠. 이건 1대2가 되고요. 혹은 2대1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1대3입니다. N파동, 3파동이에요. 하나의 내려온 일수와 올라가는 일수가 같은 거죠. 올라가는 하나의 파동과 일수가 같은 거예요. 이건 1대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3대1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N과 N입니다. 이거는 3대3입니다. N파동, N파동. N파동, N. 여러분, N이 이거만 N이 아니고요. 이것도 N으로 봅니다. 눌렀다가 올랐다가 누르기. 올랐다 눌렀다 돌리기. 이것도 일목에서는 N파동이라고 하고 3파동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N은 이겁니다. 상승 N, 하락 N. 그 다음에 일목산이는 3파동까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목기록기 연구소에서는 4파동까지 봅니다. 복잡해지죠. 예, 복잡합니다. 이건 2파동과 4파동이고요. 이건 또 4파동과 4파동이고요. 요거는 N, 3파동과 4파동이고요. 1파동과 4파동이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직전에 흘러왔던 시세가 근데 이게 이제 이쪽이 만약에 여러 개가 된다면 이런 거죠. 지금 파동이 이렇게 오고도 안 꺾이고 또 가고 있어. 근데 이 일수가 제법 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40일 가까이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것만 가정은 한 20며칠밖에 안 돼. 이게 한 21일 치고요. 이게 한 9일 되고요. 3파동을 갔더니 여기 한 10일, 11일이 있어. 그럼 대충 한 40일 되고 이게 40일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파동이 갔다가 갔는데 안 끝난다?
또 뺀다. 사파까지 가네. 그러면 왼쪽이 지나간 중에 현재 사파 진행 중인 일수와 같은 일수가 한 개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세 개짜리인지 뭔가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왼쪽에 한 3파동이 40일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4파동이 한 40일 정도 거의 채우네. 그럼 여기서 변화하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일목의 기본수치 대등수치는 했는데요. 이 대등수치 사례를 뭐 한두 개만 보면 이것도 유명한 입니다. 저보고 미아리 가라고 하는 돗자리 깔로 8월 4일의 바닥인데 떨어져 42일이 떨어집니다. 이건 기본수치고요. 이 고점에서는 72일이에요. 기본수치는 아니죠. 조금 76에는 부족하죠. 근데 올라가면서 이게 여러분 43일을 딱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완벽한 좌우 대등이잖아요. 하루 차인데 뭐. 그러고 떨어진다. 이게 56일이란 말이에요. 이 크게 보면 이게 2파잖아요. V파동. V2. 이 V2잖아요. 그런데 이게 50. 근데 이때는 더 재밌는 게 이 하락연자 목표치가 완벽합니다. 이 파동상. N자죠. 그죠? 3파동이죠? 그거하고 56이 좌우가 어떻게 됩니까? 대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등수치. 대등하다. 대등수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여기까지 71일 해가 72라고 갔다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사스키 히데노부는 네파동까지 본다 그랬죠. 이게 76일이에요. 이게 76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 뭐 기가 막힐 정도죠. 여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대깔꼬만이라고 그죠?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쪽 요렇게 물감을 칠해가지고 바늘을 접었다가 딱 펴면 요렇게 나비 모양이 나오죠. 그죠?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되죠. 종이 접었다가 찍어서 폈으니까 이게 되죠. 이게 이 좌우 대깔꼬만이잖아요. 대깔꼬만이잖아요. 좌우 대칭형이죠. 이게 대등수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제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2003년 3월이 미국 이라크를 공격하던 이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대세 상승 중에 하나입니다. 85년 10월부터 89년 이것도 4년짜리 만 4년은 아닙니다. 이렇게 10월이니까 여기부터 4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지수 한 120에서 1000포인트까지 갑니다. 3주 호황하고 난리 나가지고. 근데 이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제가 시간론 강의하면 뭐 자주 하는 사례인데 지금 32분 지났는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너무나 유명한 대등수치라서 우리가 통상 이제 80년 1월 4일을 종합주가지수 시총 100으로 잡지 않습니까? 실제 바닥은 81년 1월 28일 93.1이에요. 여기서부터 89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달성하고요. 92년 8월 4월에 왔다가 92년 11월 여기 1145까지 이 대세상토입니다. 그러니까 168개월에 걸렸어요. 8개월에 걸려서. 그런데 이 1015에서부터 167, 168개월이 2003년 3월에 옵니다. 3월 17일 날 바닥 나오고요. 3월 20일 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실제 바닥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요 3월 20일은 이 고점에서 226 변화일이고요. 요 9일 테러인데 요 직전 이 파동이 226일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3월 17일은 223일, 223일 대등수치예요. 이거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9일 테러 전 고점에서 여기까지 223일, 3월 17일까지 223일이 좌우 대등수치예요. 그리고 167개월, 168개월 대등수치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당시 뭐 이랬지만 제가 2003년 6월에 월봉 기준선 그때 지수가 한 6, 70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540에서. 근데 한국경제TV 나가지고 대세의 수레바퀴가 지금 문턱을 넘었다고 감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래가지고 2007년 11월까지 어마무시하게 장이 갔는데 이때만 해도 일시반등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파동에 시간을 입히면 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데 이게 58개월이에요.
수렴했다가 딱 튀어나오는 자리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2003년 3월 바닥까지가 58개월입니다. 이 대등수치입니다. 이 바닥의 시작과 이 바닥의 시작이 똑같아요. 이 상투와 이 상투가 이 바닥이 일수가 뭐 한 달 차이 나고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이게 대등수치예요. 기본수치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솔본 새로운 기술이 10일, 9일 리듬, 26일 조정, 52, 53일 상승, 그리고 또 33일 기본수치 129예요. 일목 기본수치 129죠. 129 상투예요. 고점과 고점끼리 33 기본수치고요. 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면 그 당시에는 뭐 점상으로 날아갔거든요. 상가에 봐야 8% 이런 것밖에 안 될 때니까. 그때 26일 조정 받고 딱 돌아가죠. 26일 뒤에 52, 53일 상투치죠. 지금까지 일목균형표 기본수치, 대등수치, 기본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엑셀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